세상은 정말로 빨리 바뀌고 있고 옛날처럼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구나. 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쓰는 능력을 빨리 키워내겠다. 해보자. 최근에 이제 챗 GPT, 그 디플이라고 DeepL이라는 번역기 있잖아요. 아주 좋은 교육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기독교 잡지에 연재를 하는데 그걸 써봤어요. 시편 121편 갖고 3분짜리 설교를 써주세요. 엉터리 설교가 나와요. 근데 시편 121편의 1절과 2절 가지고 3분짜리 설교를 써주세요. 되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았어요. 한 번 더 바꿔봤어요. 시편 120편 1절과 2절을 가지고 쓰는데 저 지방에 있는 친구가 처음으로 서울로 대학에 가게 됐다. 그 친구를 위한 3분짜리 설교를 써달라 하니까 되게 감동적인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챗 GPT가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다른 대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지식은 세상에 널렸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질문하는 능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요즘 점점 하고 있습니다. 또 디플도 제가 재밌게 써봤는데 제가 한국말로 썼어요. 이거를 스페인어로 번역시키고 그걸 다시 독일어로 번역시키고 이걸 다시 영어로 번역시킨 다음에 다시 한국어로 번역시켰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게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요. 똑같이 안 나와요. 훨씬 좋게 나와요. 언어가 돌아가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처럼 막연하게 공부하고 글 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구나. 세상은 정말로 빨리 바뀌고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점점 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키워내겠다. 질문할 수 있는 게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책이 중요한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지식은 널리 있는데 질문을 조합해낼 수 있는 새로운 질문을 찾아낼 수 있는 수단으로서 책을 사용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책도 보시고 강연도 많이 보셨고 그럴 텐데 최근에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상황까지 되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과학기술이 아주 밀집하게 붙어 있어서 우리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다른 무엇보다 과학과 기술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또 굉장히 빠른 정보는 책이 아니라 강연이거든요. 지역에 계시다고 좀 등한히 하지 마시고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신뢰할 만한 저서를 읽어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과학자의 강연을 좀 많이 보시면서 정말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과학기술의 현주소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어떤 큰 영역이라고 보는데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인류가 긍정적인 유토피아로 향해 갈 건지 아니면 디스토피아로 갈 건지 궁금합니다. 타고난 낙관론자가 이정복 관장입니다. 예. 비관 논문 해보세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게 기후위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모든 과학기술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좀 더 치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 논리가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하고요. 지금의 95% 정도의 기술이 있대요.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그게 사회적으로 수용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탄소를 마구 배출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기인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이야기보다 다른 게 더 중점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저는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괜찮거든요. 이 탄소 배출이 넷제로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살다가 갈 텐데 우리가 다 미래 세대들이 겪어야 할 어마어마한 고통을 남겨주는 거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좀 윤리의식, 세대 확장적인 다음 세대를 더 고민하는 윤리가 더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막 생겼잖아요. 사실은 그 생기는 건 부작용이었던 거고 과학과 기술 덕분에 우리가 태어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지금 지구의 인구는 한 10억 명 정도일 거예요. 지금 지구이 80억 명이잖아요. 이 방에 40명이 있다면 산업혁명이 없었다면 5명밖에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저는 태어나야 되니까 저와 4분만 태어났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덕분에 이 80억 명이 된 사람이 풍요롭게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 부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이제 배출이 되면서 이런 우리가 위기에 닥쳤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 기술들은 문제는 또 과학과 기술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술이 투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금을 투자하는 거죠. 과학과 기술에서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뭐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극복은 나는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가 많은 걸 생산을 해내겠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잘못하면 플랫폼이 지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구글이, 아마존이, 네이버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걸 그 속에서 진행하고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인공지능도 그들이 갖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내 권리를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유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SF가 그리는 그 디스토피아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가져야 될 것들은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려면 판단하기 위해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문해력이 필요한 거죠.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갖는다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태도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해력이 있어야 민주주의에서 그것이 작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다시 글 읽기는 여전히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고 자기 수단이 되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는 게 우리의 좋은 사회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984 같은 데 그려지는 그런 디스토피아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관점의 얘기만 한마디만 덧붙이도록 할게요. 거의 모든 인간관계의 마지막은 배신이란 말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의 인류 문명의 마지막은 결국 파탄일 거예요. 영원히 이 문명이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관계의 말을 좀 빗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 지구 생태계나 지구를 봤을 때 인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작은 요소들이에요. 물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작은 인간 문명이 거의 90% 이상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집중을 시키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른 생태계에서 우리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흘러가는 흐름을 우리가 방해를 하고 독점해가지고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항상 인간 문명의 멸망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인류 문명이 멸망하면 지구 전체에 있는 다른 그 동물권에서는 축복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우리 중심의 문명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것까지 고려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좀 원래 약속했던 시간보다 넘기면서 그랬습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